아니, 정말요? 저 정도가 비만이라고요? 제가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강공원 한가운데에 서서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화들짝 놀란 미국 필라테스 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비만 전문 클리닉 필라테스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비만 클리닉에서 비만 전문 필라테스를 지도하는 리사라고 합니다. 비만 전문 필라테스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요. 일반 필라테스와는 달리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근육을 강화하여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입니다. 비만과 관련된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비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아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이는 사람 10명 중에 4명은 비만입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들을 오히려 보기가 힘들죠. 비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이 커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가까운 거리도 걷지 않다 보니 운동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오히려 날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 환자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면 튀긴 음식,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나 빵 등을 훨씬 많이 살 수 있으니 그 음식들을 먹고 다들 비만이 되는 거죠. 게다가 TV에서는 패스트푸드 광고가 끊임없이 나와서 패스트푸드를 접하기도 훨씬 쉽고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비만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나중에는 관절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요즘 들어 비만 문제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이 다양한 운동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 저희 지역에도 이런 비만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저희 센터는 다른 업체와 경쟁하며 회원 유치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 조금 특별한 비만 클리닉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비만 회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식이요법,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운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혼자 알아보려니 너무 막막했어요. 일반 필라테스와는 달랐기에 저는 다른 센터와 다르게 교육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비만인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요새 비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에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관리에 철저해서 비만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상의 글이라 뭐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한국에서 유명 필라테스 강사를 알게 되었고 서로 궁금한 것은 묻고 답하면서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의 진실도 알고 싶고 또 새로운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해 말했더니 그 친구는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유튜브, SNS에서 유명하다는 한국 음식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가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미식가라 새로운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제 취미입니다. 원래 먹는 대로 살이 찌는 편인데 그나마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진실도 확인할 겸 한국인의 식습관과 운동 문화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센터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화려하고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공항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외관은 화려하고 사람들의 복장도 모두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공항 내의 편의시설들도 정말 현대적이었죠. 저는 미국과는 다른 문화를 접할 생각에 너무 기대되고 궁금했습니다.
전자여권으로 간단하게 QR 체크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그동안 본 적 없던 첨단 기술과 편의시설로 가득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여행하는 동안 불편함 없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눈에 띄게 큰 쇼핑몰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항 내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들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초대해준 필라테스 강사인 지혜에게 줄 선물을 하나 사고 잠시 들른 휴게실은 정말 완벽했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장거리 비행으로 힘들었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인 지혜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저는 인천공항과 연결된 지하철로 이동했어요. 공항 내에서 역을 찾아 플랫폼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내 표지들이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역 내부의 안내 표지와 깔끔한 열차를 보고 한국의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도시 교통 시스템에 놀랐어요. 인천공항과 숙소가 바로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저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열차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안한 좌석과 깨끗한 차량에서의 휴식은 긴 비행 후에 피로를 푸는 데 제격이었어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순조롭고 편안하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표와 효율성 면에서도 인상적이었고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의 이동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에 저는 놀람과 만족을 느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짐 정리를 마치고 저는 지혜와 만나 식사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지혜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전통적인 음식과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해 정말 궁금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밥 한 공기에 나오는 반찬 수가 엄청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게다가 음식들은 고기와 채소 등 모두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기름지고 불균형적인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혜와 푸짐한 한국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한적한 골목길을 거닐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카페를 발견하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서 한국의 주문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지혜는 카운터로 주문하러 가지 않고 바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주문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야?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종이에 써서 주문하는데 정말 신기해 라고 말했더니 지혜는 웃으며 응, 한국은 디지털 문화가 발달해서 많은 곳에서 앱을 통해서 주문해 간편하지?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지혜가 주문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 정확하게 지혜가 앱에서 주문한 대로 커피가 나왔다며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사람은 없고 노트북만 덩그러니 있길래 지혜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은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놀란 눈을 하고 있으니 지혜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가방이나 귀중품을 테이블에 두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다든가 훔쳐가는 일은 적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저희 나라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지혜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도중에 느낀 한국의 길거리는 활기찬 에너지와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필라테스 수업에 어떻게 녹일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한국의 다양한 음식 재료를 활용한 운동 동작을 선보이며 회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강에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인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는 사람, 공원에서 그룹 운동하는 사람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에서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면서 여가를 즐기는 풍경이 제겐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여유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자. 지혜는 웃으며 한국인들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특히 한강은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운동과 휴식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에게 우리도 자전거를 타자고 했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한강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농구장에서 열심히 농구를 즐기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발견했어요. 그중 한 명이 자전거를 탄 저를 보며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농구도 하는 거냐며 정말 놀랍다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하자.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선 공원이나 강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며 한국인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운동을 즐긴다고 했어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게 건강한 몸매와 정신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읽은 글에 대해 물어봤더니 지혜가 그건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지금 당장 공원에 있는 사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비만의 비율이 높지 않고 자기관리가 상당히 철저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공항에서부터 식당, 지하철 그리고 지금 한강에 올 때까지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간 통통하다는 느낌의 한국인도 보긴 했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보는 그런 비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한 편이며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만큼이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강에서 라이딩을 마치고 지혜가 저녁 수업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근무하는 비만 클리닉으로 같이 갔습니다. 지혜는 수업하러 들어갔고 밖에서 보니 약간 통통한 회원들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수업이 끝나자 지혜는 저와 그 회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놀랍게도 그 회원들은 미국, 캐나다에서 왔는데 여기 클리닉을 다니기 전에 모두 110kg 이상의 비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키가 160 정도로 보였는데 110kg을 넘는 건 너무 심한 비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전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녀들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살을 뺐는지 물어보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회원 빼고 미국에서 온 회원은 모두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반쯤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로 몸무게를 많이 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약물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한 것일까? 무작정 굶은 것일까? 아니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운동을 한 것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회원이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미국인들이 왜 살이 찌는지 묻길래 저는 당연히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회원은 웃으며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이 찌는 이유를 주로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에 있을 때는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각자의 일을 하느라 미국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모두가 50kg 정도를 뺀 거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들이 바뀐 건 운동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을 먹기 싫어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나 피자를 많이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살이 빠지게 되었고 소화가 너무 빨라져서 걱정이 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혜의 클리닉 회원들의 사진과 말들은 들어보니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지혜가 다른 회원들도 소개해줬고 모두가 한국식 식단이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혜의 소개로 알게 된 식당에서 한식을 기초에서부터 몇 가지 요리를 배운 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하루에 한 끼씩 먹게 했고 결과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3달이 지난 현재 저희 클리닉 회원 중에는 심한 비만이 없어졌고 아직은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체중에서 정상 몸무게에 거의 근접한 회원들까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회원들이 처음에 한식을 시도할 때는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고 한식 특유의 향이나 맛이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회원들이 직접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땀도 잘 나고 밤에 잠이 편하게 오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 등 몸 상태가 매우 좋아진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는 한식 열풍이 불고 있고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회원이 한식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센터장님은 한식 요리사를 따로 고용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돈을 더 내더라도 한식을 계속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어쩌면 조만간 한식 요리사분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메뉴와 더 많은 한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현재 센터에 있는 많은 회원은 다이어트를 평생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단 한 달 만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이룬다니 소문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고급적인 한국 다이어트 음식은 그동안 한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것일 텐데 이런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필라테스 수업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개발했어요. 한국의 식습관과 운동 문화를 적극 반영하여 수강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필라테스를 선보였거든요. 지금 저희 비만 클리닉은 이 지역에서 대기까지 해야 하는 유명한 곳이 되었고 제가 지혜에게 배워온 독특한 수업은 많은 회원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해서 한식 전문 교육도 받아서 자격증도 따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미국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한국으로 초대해 준 지혜와 한국에 너무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일이 아닌 한국 음식 여행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풍족한 식사를 즐기며 다양한 반찬과 균형 잡힌 식단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은 미국 비만 전문 필라테스 강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인들의 식습관과 운동을 기반으로 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한식과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